안녕하세요.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황인용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분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걷다 보면 발바닥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얼마 전 제 이야기도 합니다. 요 근래 제가 특히 병원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병, 바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족저근막, 즉 발바닥의 두꺼운 섬유띠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뿌리까지 이어져 있는 구조로 발의 충격을 흡수하고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쌓이거나 체중 부담이 많아지거나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에 이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걸음이 너무너무 아파 라는 건데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리는데 바닥에 닿는 그때부터 엄청 아파요. 특히 발 뒤꿈치 근처가, 그리고 발바닥 중앙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걸으면 이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도 아픕니다.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은 도대체 누가 주로 걸리나요? 일단 태생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평발이 심하거나 발의 아치가 반대로 너무 높은 곳에는 자주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천적으로 발이 부담에 가는 일이 자주 있을 때 걸릴 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요리사분들, 아니면 살이 쪄서 그 체중이 발에 걸릴 때, 운동을 너무 했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다행인 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족저근막염이 수술 같은 치료 없이도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칭, 생활 습관의 교정, 그리고 신발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스트레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병 걸리신 우리 환자분들 스트레칭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료실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종아리를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고요.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첫째, 우리 종아리, 여기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종아리부터 갑시다. 자,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 앞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은 그러면 위험하니까 벽을 같은 걸 보고 서서 한 걸음 정도 뒤로 떼서 이렇게 보고 섭니다. 그 다음에 발도 팔자다리, 오자다리 이런 게 아니라 딱 11자로 서서, 자, 오른쪽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발을 조금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서요.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더 뒤로 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유연하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이렇게 내밀면서 뒤에 있는 이 다리를 쭉 펴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 이 무릎을 끝까지 쭉 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그러면 스트레칭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쭉 펴주셔야 되고요. 또 제 발 뒤꿈치를 보세요. 평발이죠. 여기 뒤꿈치를 보시면 스트레칭을 한다고 이렇게 들면은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발 뒤꿈치 끝에 다리에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앞을 해서 앞을 보고 서고 11자에서 뒤로 해서 무릎을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이렇게 꾹 해서 30초를 우리가 세워줍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속으로 셉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30초를 세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30초를 더 빨리 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40초 정도는 세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발. 자, 역시 무릎을 펴고 그 다음에 발바닥을 닿은 상태에서 쭉 30초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양쪽으로 해서
3번씩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요거를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이게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빨리 회복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2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종아리 스트레칭에 의해서 족저근막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겨 보면 여기 목 안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잘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다리를 해서 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서 쭉 이렇게 당겨줍니다. 여기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나야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0초 이상. 그 정도 해야지 스트레칭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이걸 해주면은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추가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흔하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생수병이나 골프공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건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2번째로 신발 조절인데요. 딱딱한 신발이나 아치를 지지해 줄 수 없는 신발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족저근막염에 걸려서 고생을 했을 때는 의사들이 많이 신는 플라스틱 재질의 신발을 신거나 미국에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일본말 조리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쪼리라고 표현하는 신발들을 자주 신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신발들은 정말 피하셔야 하고요. 아치 지지력이 있는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충격을 줄여주는 깔창의 사용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족저근막염, 즉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아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이 있죠. 정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4번째는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ESWT, 이 치료는 병원에서 받게 되는 시술인데요.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보험의 적용이 사시는 나라와 보험의 플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5번째, 살 빼야 됩니다. 저같이 선천적으로 심한 평발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천적인 원인 교정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무게가 1kg 줄어들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너 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살 빼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하루 이틀 내에 낫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3개월 정도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90% 이상은 수술 없이 좋아집니다. 저도 석 달 정도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단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아침에 첫 발 디딜 때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아프다?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트레칭 잘 하시고 편한 신발 그리고 체중 관리만 해도 대부분은 호전됩니다. 증상이 오래 가면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 빼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